우리 특사단의 방북을 계기로 교착 국면이던 비핵화 협상에 다시 동력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시간표를 처음으로 언급했고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내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기고 나섰습니다. 과연 최근의 난기류를 떨쳐내고 북미 간 협상의 불씨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우리 대북 특사단의 방북이 아무래도 좀 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특사단 말씀 올리기 전에 예. 이번에 메르스 국민들의 공포가 큰데 정부가 대응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특사단의 효과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예. 이번 열병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족으로부터 예. 성공을 보장받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 친서 외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단순한 신용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충분히 의미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이 최근에도 3개국 정상으로부터 받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결정적인 순간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예.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은 더욱이 이번 열병식을 보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실무선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달리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경제 발전으로 이끌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은 또 이런 직접 당사자 역할을 또 많이 해오셨던 분이라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친서의 그 어떤 표현 수준이랄까요? 내용 수준이랄까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좀 정하나요? 글쎄요, 김대중 대통령과는 친서 교환이 없었어요. 예. 그 모든 회담 때. 그런데 이번에 남북이나 북미 또 시진핑 주석도 친서를 보내는 걸 보면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구두는 물론 서면으로라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자기가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 각서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단순한 구두가 아닌 서면이라는 의미에서 또 상당한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특사단 방북 이후에 남북이 3자 간 움직임이 활발하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후에는 보면 비핵화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이제 북한 측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과 미국이 얘기하는 이제 핵리스트 신고 문제 이게 이제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북미가 어떤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협상의 진전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아직 받지는 않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평가의 발언이나 또 만약 받은 후에 반드시 다시 폼페이오 장관을 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 대북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전달했지만은 폼페이오 장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래서 북미 회담을 성공시키는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북한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이번 구구절 열병식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은의 연설도 없고 ICBM은 빼고 오직 경제 발전과 북중 친선만 자랑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미국 본토에 가장 위협이 되는 ICBM은 폐기하겠다. 예. 또 실제로 미국 VOA 보도에 의하면은 북한의 ICBM 생산 시설이 사라졌다. 예. 이런 걸 보면은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대로 우리 정부의 서훈 국장이 말한 대로 60, 70%의
핵시설 리스트는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은 핵 리스트를 제출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보장하는 그런 패키지 딜, 일괄 타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의 중재자로 역할이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특사로 이제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만 아까 저희 신범철 센터장님하고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 북한이 아마 핵신고 리스트를 곧바로 내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약간의 중재안으로 핵신고를 하겠다, 리스트를 내겠다라는 의사를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의사가 가고 그러면서 이제 신고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정도의 단계면 충분히 중재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한 것을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를 취소하고 다시 방북하게 해서 북한은 핵 리스트를 제출하겠다. 그리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응하겠다 하는 것을 확인해주면은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것이 실제로 주고받는 그런 패키지들 일괄 타결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제 그 취소됐던 방북이 재개되려면 이게 남북 정상회담 전인가요, 아니면 후인가요? 보시는 게. 글쎄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사를 보내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꼬를 터주는 진짜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저는 뭐 홈런 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잘할 수 있도록 즉 종전선언을 보장해주고 핵 리스트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를 해줘야 되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제가 볼 때는 가급적 빠른 시일이 좋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남북 정상회담 전에 가시는 것이 좋고 또 북미 간의 대화의 결과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꼬인 게 있다 하면 또 풀어낼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전에 또 불연이면은 후에라도 꼭 방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차 북미 정상회담 뭐 아직은 좀 먼 얘기긴 합니다만 뭐 앞에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폼페이오 방북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권유해서 또 미국이 받아들여서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 총회 연설, 북미 정상회담 거기에서 핵 리스트를 제출하면서 남북, 미중 4개국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가장 좋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촉박하다. 그렇죠. 하지만은 그 내용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간단합니다. 두 정상이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폼페이오 방북하고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하면은 바로 유엔에 갈 수 있지 않느냐. 또 유엔 총회는 10월 초까지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건 약간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빠지긴 합니다만 이 청와대가 3차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요.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키로 했는데 지금 이제 국회 안에서는 지금 입장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한국당은 예를 들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건 돈 퍼주기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설사 비준이 동의되더라도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제재, 5.24 제재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태로 항상 긴장하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핵은 발전시키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서 비준돼야 되고 예. 그 비준되기 위해서는 한국당에서는 반대하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주저하는데 예.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만약 한국당에서 바미당에서 끝까지 반대하고 주저한다고 하면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예.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꼭 비준해야 됩니다. 예. 이 바른미래당은 또 나름대로 중재안을 낸다고 그러면서 이제 선 결의한 후 비준 검토 뭐 이런 좀 모호한 표현을 썼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우연히 김근식 교수의 페이스북을 봤는데 그분이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북한 통 아니겠어요? 예. 과거에는 저랑 함께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 판문점 선언은 즉 선언은 정치적 선언적 의미가 있지 어떤 실천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보다는 차라리 결의안이 좋다 예. 하는 그런 글을 읽어서 아마 바른미래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치적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준 동의하더라도 예. 어떤 실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퍼주기 안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지가 확실히 있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북한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고 또 북한도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준다고 하면은 미국에 담보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대승적으로 생각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한편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게 자칫 이제 정쟁화되면 또 정기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뭐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글쎄 그건 뭐 의장께서는 표결 처리라도 하겠다, 상정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또 표명한 적도 있기 때문에 예. 의장과 원내대표 간에 잘 협의가 돼야 되지만은 저는 전원위원회에서 토론하고 표결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국회 비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한쪽에서는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사실 뭐 돈 퍼주기다라는 식으로 연결하기에는 여러모로 이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청와대는 또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원님도 상당히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퍼주기 해서 뭐 핵실험하고 미사일 개발했다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퍼주기 안에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했습니까? 이건 얘기가 안 돼요. 예. 실질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대북 협력 사업한 게 많습니다. 예.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화병적인 생각은 버려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전쟁을 억제하고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더 큰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보수는 항상 미국과 궤를 같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왜 보수 측에서 미국 정책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걸 비준 동의하면은 확실한 자기들이 염려하는 구체적 사항이 없기 때문에 퍼주기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적 의미로 하자. 그리고 종전선언도요. 정치적 선언적 의미입니다. 예. 평화협정하고는 달라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예. 이런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지 않는 것을 미리 당겨서 가불해서 걱정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남북정상회담에 국회가 함께 가자는 제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가야죠. 왜 한국당이 반대합니까? 예. 왜 바른미래당이 주저합니까? 저는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를 잘 압니다. 예. 그분은 YS 정부에 있으면서 DJ의 햇볕 정책을 지지하고 우리에게 계속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이 비준도 동의하고 또 대통령이 함께 가자고 하면 방북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한국당도 가서 보고 확인하고 반대하더라도 반대해야지
무조건 대화를 거부한다고 하면은 왜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핵 개방 3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남북 대화를 원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보고 반대하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